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고구마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매년 가을과 겨울이면 전국 응급실에 고구마를 먹고 실려오는 시니어분들이 급증합니다. 단순히 체한 정도가 아닙니다. 위장에 주먹만 한 돌덩어리가 생기고 그 돌이 위벽을 긁어서 구멍을 뚫고 심지어 CT 촬영에서 거대한 종양처럼 보여 멀쩡한 배를 가르는 수술대에 오르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30년 경력의 김영수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고구마 자체는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최고의 약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 운동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그 피해가 10배는 더 큽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내 식영학회 자료에 따르면 위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78%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우리 또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65%가 고구마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다가 화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고구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고구마의 효능을 10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고구마 드실 수 있는 기적의 조리법까지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조리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같은 고구마를 드시고도 혈당이 40%나 덜 오릅니다. 이건 미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공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단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조리 방법만 살짝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정보 하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장과 혈관을 지키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고구마 하면 그거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야, 살찌고 혈당 오르는 거 아냐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2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고구마는 항암식품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위입니다. 1위. 양배추보다, 당근보다, 브로콜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마의 주황빛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을 잡아먹습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녀석입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녹이 슬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녹이 쌓이고 쌓이면 암이 되고 치매가 되고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이 녹을 벗겨내는 강력한 녹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고구마를 챙겨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위암 발생률도 32% 낮았고요. 대장암은 28%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고구마 반 개, 100g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고구마는 완만한 언덕길처럼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대로만 드시면 당뇨 환자에게도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됩니다.
이 조리 방법은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하나,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관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혈관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수도관에 끼어있는 때를 수세미로 쓱쓱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고구마인데요. 문제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독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최악의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지금 아니, 나는 감하고 고구마 같이 안 먹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곶감도 포함입니다. 수정과도 포함입니다. 감말랭이도 포함입니다. 감이 들어간 모든 음식이 다 해당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을 되면 후식으로 단감 깎아 드시고 겨울 되면 달달한 곶감에 호두 박아서 드시잖아요. 명절 때 식혜 대신 수정과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때 고구마를 같이 드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에는 펙틴과 식이섬유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떫은 맛을 내는 그 성분이요.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시부올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합니다.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좁은 위장 안에 철근과 시멘트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뒤엉키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먹만 한 돌덩이가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위장 안에 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찐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곶감을 한 봉지 사오셨어요. 고구마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곶감 2~3개 드셨습니다. 맛있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속이 더부룩하더니 배가 콕콕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 드시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내시경을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위장 안에 탁구공보다 큰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돌이 위벽을 계속 긁어대서 궤양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돌을 부숴서 빼냈지만 회복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죽만 드셔야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가 몸에 좋다길래 열심히 먹었는데 감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소학인의 식영학회 보고에 따르면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감이나 곶감을 과다 섭취했거나 고구마 같은 고전분 식품과 함께 먹은 경우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이 돌덩이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씩 소장으로 내려보낼 수 있지만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됩니다. 돌이 위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고구마와 감은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고구마를 드셨다면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기다리신 후에 감을 드셔야 합니다. 5시간입니다. 5시간. 점심에 고구마 드셨으면 저녁 늦게나 감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위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금지 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마와 감, 곶감, 수정과는 최소 5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댓글에 5시간이라고 적어두시면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아마 대한민국 성인의 90%가 매일 마시는 음료일 겁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찐 고구마 드시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곁들이시는 분 계시죠? 고구마가 좀 퍽퍽하니까 목 넘김 좋으라고 커피로 씻어 내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페에서 고구마 라떼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습관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고구마와 커피의 조합은 여러분의 식도에 염산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문과 나사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자동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은 음식이 들어갈 때만 열리고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평소에는 꽉 닫혀 있어야 합니다. 잠금 장치가 튼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마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성분이 뱃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잔뜩 만들어냅니다. 고구마 먹고 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나고 방귀가 뽕뽕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장 안에 가스가 가득 차서 압력이 빵빵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커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꽉 잠겨 있어야 할 이 자동문이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뱃속은 가스로 빵빵한데 문까지 헐거워지니까 강한 산성인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왈칵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바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나는 속 좀 쓰려도 모닝커피는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쓰라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도 안쪽 살점이 위산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현우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 점막세포를 변형시켜 발의 식도를 유발합니다. 발의 식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서 식도 안쪽 살이 암으로 발전하기 쉬운 피부로 변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부드러워야 할 식도 속살이 독한 위산 공격을 계속 버티다 못해 마치 위장처럼 딱딱하고 거칠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변한 세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30배에서 50배 높아집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식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대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이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암입니다. 그 시작이 고구마와 커피의 잘못된 조합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괄약근의 탄력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좀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구마를 드실 때는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드셔야 합니다. 어떤 음료가 좋은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고구마와 커피는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꼭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고구마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구마가 어느 정도 소화되어서 가스가 빠진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 음식 정리합니다. 고구마와 커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극 조합은 오히려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더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바로 고단백 고지방 음식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입니다. 아니, 고구마 샐러드에 고소한 땅콩 뿌려 먹고 스테이크 먹을 때 고구마 곁들여 먹는데 그게 왜 문제야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조합은 위장이라는 고속도로의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최악의 만남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탄수화물이죠. 전분은 위장에서 비교적 빨리 소화되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승용차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땅콩과 소고기는 기름진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것들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대형 트럭처럼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자, 좁은 1차선 도로에 승용차와 대형 트럭이 같이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승용차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앞에서 트럭이 꽉 막고 비켜주질 않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차가 밀려오고요. 결국 꼼짝 못하고 도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마는 빨리 소화되어 소장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땅콩과 고기가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고구마는 덥고 습한 위장 속에 갇혀서 소화가 아니라 부패가 시작됩니다. 음식이 뱃속에서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독한 독소가 생성되고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집니다. 트림이 올라오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통이 오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 문제입니다. 고구마와 땅콩은 둘 다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칼륨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으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보통 고구마 100g당 칼륨이 4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땅콩 100g에는 700mg 이상 들어 있고요.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칼륨 폭탄을 맞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이 칼륨을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40%가 자기도 모르게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이 고칼륨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우냐면요. 심장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하면 심장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하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견과류와 고구마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이 경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구마와 땅콩, 견과류, 육류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시고 간격을 두세요. 고구마는 간식으로, 고기는 식사 때 드시는 식으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금지 조합 정리합니다. 고구마와 견과류, 육류는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구마를 사오셨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군데군데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아깝다. 이거 버리기는 못하고 썩은 부분만 싹둑 잘라내고 나머지는 먹어야지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까 음식 버리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제 말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 고구마는 지금 당장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배탈이 나고 설사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구마에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가 피면 이포메아마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치명적인 독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합니다.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아무리 팔팔 끓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곰팡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고구마 깊숙한 곳까지 실처럼 퍼져서 전체를 오염시킨 상태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독투성이라는 겁니다. 농촌진 흥청 보고에 따르면 이 독소를 섭취하면 폐와 간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호흡곤란이 오고 간세포가 파괴됩니다. 심한 경우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소화돼지 같은 가축들이 썩은 고구마를 먹고 집단 폐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물도 죽게 만드는 독을 사람이, 그것도 면역력이 약해진 우리 세대가 드셔서야 되겠습니까? 고구마 몇 개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 쓰게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보이거나 냄새가 퀴퀴하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마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과 곶감, 수정과는 5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둘째, 커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셋째, 견과류와 육류는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세요. 넷째, 썩은 고구마는 절대 드시지 말고 통째로 버리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고구마의 해로운 점은 완벽하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밖에 안 왔습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구마의 효능을 10배로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음식과 함께라면 고구마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바로 무와 동치미입니다. 옛말에 고구마 먹고 체한대는 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고구마의 전분을 아주 잘게 분해해 줍니다. 전분이 뭐냐면요. 길게 연결된 당분 사슬입니다. 이 사슬이 너무 길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생깁니다. 디아스타아제는 이 긴 사슬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짧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디오시아네이트는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음식을 빨리빨리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주고 더부룩함을 싹 없애줍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최성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특히 전분 소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고구마와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약으로 사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고구마 드실 때 동치미 국물을 곁들여 드시면 속이 정말 편해지실 겁니다. 무생채를 같이 드셔도 좋고요. 커피 대신 무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기억하세요? 고구마 플러스 무, 동치미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아침에 먹으면 금, 점심에 먹으면 은, 저녁에 먹으면 동이라고 해서 금사과로 불리는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고구마 드시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차서 방귀가 자주 나와 민망했던 적 있으시죠? 손주들 앞에서 뽕 하고 나오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잖아요. 이때 사과를 같이 드셔보세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운동을 도와서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화를 아주 부드럽게 촉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과를 깎지 않고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운동을 돕고 가스를 막아주는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무려 3배 이상 더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껍질에는 셀룰로오스와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것들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변비도 해결되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사과 껍질이 고구마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천연 소화제이자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찐 고구마 드실 때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썰어 같이 드세요. 변비 탈출은 물론이고 장 건강까지 챙기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고구마 플러스 껍질째 사과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고구마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합니다. 탄수화물과 섬유질은 풍부한데 다른 영양소는 좀 아쉽습니다. 이 빈틈을 우유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양 균형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핵심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입니다.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장을 그냥 통과해서 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유 속에 있는 적당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카로틴이 우유의 지방에 녹아들어서 체내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쑥 올라갑니다. 같은 고구마를 먹어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3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유의 유단백질이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위산을 중화시켜서 속 쓰림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우리 세대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만약 우유가 몸에 안 맞으시는 분,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똑같습니다. 두유에도 식물성 지방이 있어서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고구마 플러스 우유 또는 두유입니다. 네 번째 최고의 궁합은 가장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고구마가 달아서 혈당 오를까 봐 걱정인데 토마토랑 먹으라니 무슨 소리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속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이 위장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고구마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시너지를 일으켜서 항암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두 가지 항산화제가 팀을 이뤄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평소 퍽퍽한 고구마 드실 때 짠 김치를 얹어 드시면서 나트륨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부터는 김치 대신 상큼한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여 보세요. 고혈압 걱정 없이 혈관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 고구마 플러스 토마토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황금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화 동치미, 둘째 껍질째 사과, 셋째 우유 또는 두유, 넷째 토마토입니다. 이 4가지와 함께 드시면 고구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궁합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위장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이 하나 있죠.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구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뜻 손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인도 안심하고 고구마 드실 수 있는 기적의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군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찐 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겨울에 호호 불면서 먹는 군고구마 정말 맛있죠. 달콤하고 냄새도 좋고요.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군고구마는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당뇨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고구마와 찐 고구마와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중간 수준이죠. 그런데 찌면 63으로 올라가고 구우면 무려 90까지 치솟습니다. 90이면 흰 설탕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고구마를 오래 가열하면 전분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길게 연결되어 있던 전분 사슬이 짧게 끊어지면서 당분으로 바뀝니다. 군고구마가 찐 고구마보다 더 달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분이 당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군고구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도가 농축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섭취하는 당분은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집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면 군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박고구마보다는 조금 퍽퍽하더라도 밤고구마가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밤고구마는 전분 함량이 높아서 단맛이 덜하지만 그만큼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찐 고구마나 군 고구마를 드실 때 바로 드시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힌 후에 드십시오. 아니, 추운 겨울에 식은 고구마가 무슨 맛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고구마의 전분이 차가워지면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착한 탄수화물로 변신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냐면요.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당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장에 도착한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 이로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이 이걸 먹고 번식하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갓쪄서 뜨거울 때 먹은 고구마와 냉장고에서 4시간 이상 식힌 고구마의 혈당 반응을 비교했더니 식힌 고구마가 혈당 지수가 무려 30%에서 40%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고구마인데 온도만 바꾸면 혈당 상승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김선영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배고픔을 달래면서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식혀서 드시는 것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가장 쉬운 혈당 관리법입니다. 자, 여기서 조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첫째,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드세요. 둘째, 호박고구마보다 밤고구마를 드세요. 셋째, 뜨거울 때 바로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최소 4시간 이상 식힌 후에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같은 고구마를 드셔도 혈당 걱정을 훨씬 덜 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조리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양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고구마를 얼마나 드시는 게 적당할까요? 대한영양학회 권장 기준에 따르면 하루에 고구마 중간 크기 1개, 대략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한 공기 대신 고구마 1개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00g, 작은 것 1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아침에 반개, 간식으로 반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좋은 궁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고구마 고르는 법과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고구마 고를 때 3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껍질 색을 보세요. 진한 자주빛이나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야 합니다. 얼룩덜룩하거나 거무튀튀한 것은 피하세요. 둘째, 들어보세요.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속이 비었거나 말라서 맛이 없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야 달고 맛있습니다. 셋째, 모양을 보세요. 울퉁불퉁 패인 곳이 많은 것보다 매끈하고 통통한 것이 좋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하니까 흠집 없는 것을 고르세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고구마는 열대 지방 작물이라 추위를 싫어합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면 냉해를 입어서 속이 검게 변하고 맛이 없어집니다. 금방 썩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신문지에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겁니다. 베란다 그늘진 곳이나 현관 구석이 좋습니다. 온도는 섭씨 12도에서 15도 사이가 최적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두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비닐봉지에 밀봉하지 마세요. 고구마는 숨을 쉬는 식품입니다. 밀봉하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꼭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넣어서 통풍이 되게 보관하세요. 자, 긴 시간 동안 고구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감과 곶감은 5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위장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견과류와 육류는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세요. 소화불량과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썩은 고구마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포메아마론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고 이 독은 열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검은 반점이 보이면 통째로 버리세요. 넷째, 좋은 궁합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무와 동치미는 소화를 돕고 껍질째 사과는 가스를 막아주고 우유는 베타카로틴 흡수를 3배로 높여주고 토마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당뇨가 걱정되시면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호박고구마보다 밤고구마를 드시고 반드시 식혀서 드세요.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이 40%까지 줄어듭니다. 여섯째,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 1개, 150g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100g으로 줄이세요. 일곱째, 보관은 냉장고가 아니라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고구마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는 지혜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내 건강은 뒤로 미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식탁에 고구마를 올리실 때마다 떠올려 주십시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줄 겁니다. 주변에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감이랑 먹지 말래, 커피랑 먹으면 안 된대, 시켜서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고구마 먹는 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속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